이번에 공휴일 전면 유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자 전체의 삶의 질이나 소득 수준을 일정 부분 올려주는 방식을 택해서 예. 뭐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 휴일 근로수당으로 했지만은 네. 시간에 따라 8시간 넘으면 200%를 네,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10시간 했다라면은 8시간까지는 150%. 150%가 되고 8시간이 넘는 나머지 2시간은 200% 할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과거에 만약에 시간당 10,000원이 기준으로 한다면은 8시간까지는 15,000원씩 하는 그렇죠. 거고 나머지 2시간은 2만 원씩 적용하는 거죠. 이제 그런 케이스가 네. 되겠네요. 임자 의원님, 네. 특히 이러다 보면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일상적인 근로수당 기본급보다는 다른 쪽에 붙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과 근로라든가 휴일 예, 근로 이런 게 많았는데 예. 이렇게 이게 정비가 되면 그쪽에 타격이 좀 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뭐, 기존에 받던 수당은 각종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지요. 근데 수당은, 뭐, 그대로 있다라고 봐지고, 이제 연장 근로하고 특권 관련돼 갖고는 타격이 있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제가 민간기업 제조업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송년회 때 한번 가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일일식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유통기간이 짧다 보니까 휴일 근무를 좀 해요, 왕왕.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임금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야 했더니 90%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법안 최종 결정 과정에서 현장하고 계속 소통하셨네요. 계속 그러니까. 했습니다. 예. 근데 90%가 임금 감소되는 데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겠죠. 예, 그리고 그러네요. 이번에 가갖고 2월 달에 우리가 2월 28일 통과시키고 나서 3월 7일 날 이제 마침 회사에 또 정기총회에서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시간 단축 부분이 저녁에 있는 삶을 주자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통과를 시켰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임금이 감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는 임금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생산성이 따라줘야 된다. 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무조건 임금을 그냥 깎으려 하지 말고 네. 서로 머리 맞대서 적정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에는 서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된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아까 그 중복 할증 관련해 가지고는 그전에 150% 유지하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법 계류된 게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1월 달에 아마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거기서 공개 변론까지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150으로 할 것인지 200으로 할 것인지 그 사건이 상당히 열몇 건이 있는데 네. 이제 많은 판결은 200으로 200%를 인정한 판결이 있고 일부는 또 150%를 인정한 판결이 현재 있고 해서 법안의 내용하고 혹시 좀 엇갈리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시행 시기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이미 소송 중인 것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될 기존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만 해석의 문제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기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네네. 네. 법안 자체는 영향을 안 미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요. 한정희님 아까 이제 그 동안에는 휴무 관련해서 모두 이제 돈을 주게끔 바람직하다 했었는데 그 동안에는 주로 공공기관 정도가 휴일날 근무에 대해서 유급이었던가요?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요? 이제 법정 공휴일이 1년에 보면 법정 공휴일이 뭐 국경일 이렇게 해서 한 15개 정도 됩니다. 15개. 15개 정도 되는데 이게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을 받는 곳이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사가 협약을 통해서 하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취업 규칙을 통해서 노사 자치 협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은 노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이 휴일일 수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휴일을 연차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연차에서 차감해서 써라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공 부분과 비공공 부분의 휴일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유급 휴일을 보장받고 있고 하나는 보장을 못 받거나 아니면
본인 연차에서 차감해야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면서 같이 해서 이제는 민간 공공기관 할 거 없이 공히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정당에서 모두 다 해당 법안을 내놨던 것이 아하, 있고요. 예. 저는 뭐 19대부터 해서 계속 법안을 냈습니다만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저희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당이 이걸 받았습니다. 네. 맞다. 우리도 이만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논의를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그것이 급물살을 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어찌 보면 앞으로는 향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임금의 격차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휴일의 양극화 부분은 네. 적정하게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근로조건 관련해서 주말 휴일하고요. 네네. 공휴일하고 어떤 조건의 차이가 있죠? 같이 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만약에 휴일은 유급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0% 급여가 보장이 되는데 만약에 그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할증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150% 할증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공기관 관련해서 차별적이었던 것은 공휴일에 한정해서 차별적이었다가 이번 해소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잠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이게 좀 논의가 어려웠던 서로 이해관계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특히 이제 기업의 경우에 부담이 굉장히 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특히 이제 노동조합들과 협상해서 과연 노조가 근로시간 줄이는 만큼 봉급 월급들을 줄이는 게 가능하겠느냐 논란이 있어 불가피하게 기업들의 부담이 늘 거다라는 것인데 이거 부분을 어떻게 예측하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려운 부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요? 이미자 의원님. 지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이제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예. 하나는 인력을 갖다가 좀 충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뿌리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은 구하려도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뿌리 산업에서 파견법을 갖다가 좀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한다 하더라도 임금의 또 비용이 인건비 부담이 이제 또 확 올라가니까 이번 뭐 개정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뭐 기업 추가 부담이 연간 12조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중앙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을 한 28만 6천 명 정도를 갖다가 보충을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28만 6천 명 정도 보충을 하려고 보충의 의미도 있겠고 예.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일자리 공유가 되겠고 그러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2조 정도가 비용이 이제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이제 선진국 지원이라는 것은 정부 재정에 충당해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EITC 근로장려세제 이런 걸 보완해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정부가 무작정 지원하는 건 좀 반대합니다. 예. 김상원 의원님. 네. 지금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뭐 맞죠. 예.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또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수지가 또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업 규모별로 연착륙을 위해서 시행 시기를 달리 한 것은 이제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2021년 7월 이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2022년 12월 말까지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쪽은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아까 이미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언제까지나 계속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은 이제는 52시간으로 정착이 된 이후에 기업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정부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재정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들도 스스로 그 일터 혁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도 좀 늘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조금만 더 붙이면 저희 뭐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 이 제도가 정착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을 때 가장 문자 삼았던 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였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2조 예, 조금 예. 넘게 든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정경련의과 관련돼 있는 물론 연구기관으로서 그렇죠. 예, 예. 그간의 뭐 정경련의 행태를 바라보시면 국민들께서 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정말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확 단축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그대로의 시스템 가운데서 사람을 채용했을 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2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의 감소 부분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한쪽은 생산성의 향상을 어떤 방식이든지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12조가 아니라 한 5조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런 부수적인 방식을 통해서 공장의 자동화라든지 공장의 생산성을 올리게 하기 위한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0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일자리를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노동자 한 명 한 명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료는 이미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뭐 때문에 약간 이견 있나 본데 짧게 예. 듣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5조가 증가하든 비용이 12조가 증가하든 어쨌든 기업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네. 예. 뭐,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노동시간이 4분의 1이 준다면 4분의 1만큼 또 이제 인력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기업들이 기계적으로 그만큼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는 일자리를 조금 더 줄이고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 사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좋은 것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예. 그 근로시간 단축된 만큼 예측되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금상첨화겠죠. 근데 뭐 그래서 사실은 노동계에서의 요구와 그냥 경영계에서의 요구가 서로 이제 엇갈리는 것이고 경영계에서는 이제는 일자리도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또 경영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뭐 문 닫는 기업도 생길 것이다. 이런 약간 비관적인 또 주장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실은 우리 근로자들도 급여가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할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와 관련해서 또 정부도 일부 지원 대책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지원 대책에 언제까지 우리가 매달려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 혁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금도 줄지 않고 또 그만큼 생산성도 향상되고 예. 그래서 기업도 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네.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야 했더니 90%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법안 최종 결정 과정에서 현장하고 계속 소통하셨네요. 계속 그러니까. 했습니다. 예. 근데 90%가 임금 감소되는 데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겠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요. 이제 이번에 가갖고 2월 달에 우리가 2월 28일 통과시키고 나서 3월 7일 날 이제 마침 회사에 또 정기총회에서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시간 단축 부분이 저녁에 있는 삶을 주자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통과를 시켰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임금이
이 감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는 임금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생산성이 따라줘야 된다. 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무조건 임금을 그냥 깎으려 하지 말고 네. 서로 머리 맞대서 적정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에는 서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아까 그 중복 할증 관련해 가지고는 그전에 150% 유지하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법 계류된 게 있다면서요. 김사마님. 네네네.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1월 달에 아마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거기서 공개 변론까지 네.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150으로 할 것인지 200으로 할 것인지 그 사건이 상당히 열몇 건이 있는데 네. 이제 많은 판결은 200으로 200%를 인정한 판결이 있고 일부는 또 150%를 인정한 현재 판결이 있고 해서 법안의 네. 내용과 혹시 좀 엇갈리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시행 시기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예. 이미 이번에 공휴일 전면 유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자 전체의 삶의 질이나 소득 수준을 일정 부분 올려주는 방식을 택해서 예. 뭐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 휴일 근로수당으로 했지만은 네. 시간에 따라 8시간 넘으면 200%를 네, 적용하는 그거는 거죠. 그렇게 예컨대 됩니다. 10시간 했다라면은 8시간까지는 150%. 150%가 되고 8시간이 넘는 나머지 2시간은 200% 할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시간당 10,000원이 기준으로 한다면은 8시간까지는 15,000원씩 하는 그렇죠. 거고 나머지 2시간은 2만 2만 원씩 원이 적용하는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네. 되겠네요. 임자 의원님, 네. 특히 이러다 보면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일상적인 근로수당 기본급보다는 다른 쪽에 붙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과 근로라든가 예, 휴일 예. 근로 이런 게 많았는데 예, 예. 이렇게 이게 정비가 되면서 그쪽에 타격이 좀 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뭐 기존에 받던 수당은 각종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지요. 근데 수당은 뭐 그대로 있다라고 봐지고 이제 연장 근로하고 특권 관련돼 갖고는 타격이 있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제가 민간기업 제조업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송년회 때 한번 가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일일식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유통기간이 짧다 보니까 휴일 근무를 좀 해요, 왕왕.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임금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소송 중인 것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될 기존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만 해석의 문제군요. 그러니까 네. 기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네네. 법안 자체는 영향을 안 미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요. 한정희님 아까 이제 그 동안에는 휴무 관련해서 모두 이제 돈을 주게끔 바람직하다 했었는데 그 동안에는 주로 공공기관 정도가 휴일날 근무에 대해서 유급이었던가요?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요? 이제 법정 공휴일이 1년에 보면 법정 공휴일이 뭐 국경일 이렇게 해서 한 15개 정도 됩니다. 15개. 15개 정도 되는데 이게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을 받는 곳이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사가 협약을 통해서 하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취업 규칙을 통해서 노사 자체